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 역시 오래 살아보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운이 나빠지면 돈이 사라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삶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스스로 돈을 붙잡는 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면 생활도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만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인생이 60을 지나고 70을 넘어서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이 머무르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으며 젊은 시절에는 부유했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비슷한 수준의 안정된 삶을 유지합니다. 아주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삶이 흔들립니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곳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사소한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조용한 기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질서가 있고 마음속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사람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정리하며 필요 없는 것은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경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기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용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쉽게 주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기준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경계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경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단순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집의 생활 방식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으며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쉽게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미신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삶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삶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버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재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루의 피로와 감정과 마음의 흔적을 모두 품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기쁨도 느끼고 속상한 일도 겪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은 쉽게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조용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은 서로 나누어 입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입던 옷을 동생이 입기도 하고 친구끼리 외투를 빌려 입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것들, 특히 속옷이나 잠옷 같은 것들은 쉽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을 멀리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옷을 빌려 입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떤 것은 각자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물건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사고 또 쉽게 남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필요 없는 것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은 여전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무엇이든 쉽게 주고 무엇이든 쉽게 내어주는 습관이 생기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경계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가까운 물건 하나도 쉽게 넘겨버리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시간도 쉽게 내어주고 마음도 쉽게 내어주며 때로는 돈까지도 쉽게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친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이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몸도 강하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번 흐트러진 생활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삶의 작은 경계를 지키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집 안을 잠깐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건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어떤 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지, 무엇을 쉽게 밖으로 내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삶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가벼움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몸에 가까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서 사람의 생활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큰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태도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의 마음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의 분위기와 삶의 안정은 부엌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공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엌은 사실 그 집의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가족이 밥을 짓고 밥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을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밖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나는 여전히 밥을 짓는 공간이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이어가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부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부엌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집안의 기운도 차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부엌이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밥을 담는 그릇이나 밥을 짓는 냄비 같은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집안이 서로를 먹이고 살아가게 하는 중심과도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쌀은 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집에 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쌀이 있다는 것은 내일도 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부엌만큼은 늘 정리되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부엌이 어지럽고 오래된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집에 가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엌은 그 집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싶다면 거실부터가 아니라 부엌부터 정리해보라고 말입니다. 부엌이 정돈되면 이상하게도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음도 함께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과 관련된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물건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며 집의 생활과 함께 해온 밥그릇이나 냄비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집의 생활과 시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새 그릇을 사서 선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도 누군가의 새 출발을 응원할 때는 새 그릇이나 새 냄비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따뜻한 밥을 지으며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엌의 크기나 그릇의 값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부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유지하는 기본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나누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큰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부엌에서 끓는 밥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곳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이 조용히 쌓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집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집에는 대개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쓰지 않는 물건,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된 물건, 생명을 잃은 식물, 말라버린 꽃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면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하나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구석에 오래 멈춘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멈춘 채로 그대로 놓여 있다면 그 공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작은 장면이 마음에 조용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집에는 말라버린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잎이 자라고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이미 말라버렸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생명이 멈춘 장면을 계속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집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쉬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생명이 없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도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그것은 큰 고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게가 오랜 시간 쌓이면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젊을 때는 몸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금 어수선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미 역할을 끝낸 것들을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추억을 물건으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나간 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많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 깨끗한 식탁, 사용되는 그릇, 그리고 잘 돌보는 화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이미 멈춘 물건들이 많은 집에서는 조용한 피로가 쌓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나 물건의 값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보내줄지 아는 마음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들을 적절히 놓아줄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편안한 노년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며 얼마나 더 가져야 하는지 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지나오고 보니 결국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은 오히려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몸에 가까운 물건, 밥을 담는 그릇, 집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물건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결국 삶의 흐름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특별히 부유하지 않아도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재산도 있지만 주변이 늘 어딘가 불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나는 그것이 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과 속에서 관계가 조금 거칠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왔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거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면 됩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의 밥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집안의 작은 빛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작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집안을 정리하며 지나간 것을 놓아줄 줄 알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오래 지나보면 가장 단단한 삶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길고 긴 하루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특별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평안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평안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삶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